그리고 오늘 볼 용광동 현장도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구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만 되면은 바로 30억 찍는 거죠. 여기 최근에 물건 나온 게 60억이에요.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하나에 6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아파트 얼마라고 했어요? 27억이라고 했죠.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가치만 해도 60억인데, 왜냐면 이곳의 구축 원룸이 1억 5천에 전세가 있었고 4억 5천에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즉 대투자 금액이 3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3억만 있으면 이 30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많이 광고를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송가대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요즘에 신흥 주거지로 인기 아파트로 거듭나고 있는 이 마포 리버엘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27억 30평 기준으로,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이 편의 세상 마포 리버파크가 28억. 와, 저 놀랐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냐? 당연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된 거겠죠. 저는 아파트 가격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 바로 아파트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 입지를 모른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격이 다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7억 28억인 이유도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격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아파트 소개를 오늘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아파트 27억 28억 아파트 단지 근처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재개발 투자하기 좋은, 그리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고, 이 송간에는 이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유를 낱낱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왔으니까 단지도 한번 구경해 보면서 절로 빠져나가 볼까요? 가시죠.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이 아파트 단지를 많이 둘러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조경을 해놓고 단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면은 재개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 문주라고 하죠. 이 문주도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로 빠져 있는지도 보셔야지 나중에 재개발 투자할 때 이런 정도의 지민도가 있어야지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상에 그 차가 안 다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면은 선호하는 요건들은 다 갖춘 곳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포구의 대장단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여기가 한강도 진입이 가깝고 마포역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아이언 뉴타운보다도 평지에 위치해다 보니까 여기도 살짝 구릉지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거부감이 드는 곳은 아니에요. 위험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앞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는 이곳 한강변 라인 일대, 용광동 일대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서예요. 왜냐, 그것들이 다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로 다 통일감이 있어야지 그 주거 쾌적성이나 지역의 레벨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이언 뉴타운도 지금의 아이언 뉴타운이 있기 위해서는 그곳이 다 일대 정비가 다 완성된 시점에 탄력을 받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여기도 노후 주거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는 마포구의 대장 주거단지가 이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왜냐면 평지에 살기가 좋아. 여기가 더. 여기도 12년 된 단지답게 이렇게 조경도 나무들도 다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참 산책하기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비 오고 나서 보니까 냄새도 다르지 않아요? 풀 냄새도 나고. 쓰레기 냄새. 근데 쓰레기 냄새보다 풀 냄새가 좀. 작가님, 근데 그러면 네.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네. 입지적으로 여기가 더 포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보여주실 이 현장에 투자를 추천하시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투자를 추천하기보다도 이곳이 적당한 사람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아까 아파트 단지 얼마라고 했죠? 27억 28억이잖아요 신축만 되면 이제 30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볼 용광동 현장도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구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만 되면은 바로 30억 찍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여의도가 한강만 건너면 접근이 가능한 그런 동네예요. 자,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용광동이라는 현장이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역사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만 타면 5분이면 마포역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마포역뿐만 아니라 공동역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바로 한강변이 붙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구 한강 조망권을 확보를 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가실 용광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이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바로 한강만 건너면 여의도고, 그리고 용산도 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마포역 5호선을 이용을 해서는 종로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땅의 입지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지금 거리에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강북의 대치라고 하는 대흥역 학원가가 걸어서 한 10분 거리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이야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 저도 놀랐는데 이게 동의서만 걷는데도 예전에 4억이었던 빌라들이 8억, 10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역시 입지가 주는 힘이 이렇게 세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현장이 바로 이 길 건너편, 저기 남도술상 건물유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이 풍경을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아타운 현장에 미래를 결정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재개발과 신축 빌라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재개발 호재했다, 소액 투자해라, 그러면서 어디로 연결하죠? 신축 빌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축 빌라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실 현장도 신축 빌라 현장만 6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현장을 명확하게 보고서 아, 여기는 얼마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아, 바로 진행이 되겠네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투자금을 넣어야지. 근데 그런 판단 없이 동의서 거두니까 무조건 아파트 되겠지, 청사진만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종국에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여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곳이냐 라는 차이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신축이 된 사례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곳에 10년 전에 왔으니까 그쯤에 아마 여기도 신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리모델링이 됐어요, 건물. 네. 여기도 대로변이 다 포함이라는 거죠? 네, 여기 대로변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재개발이 추진만 되는 것이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에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여기는 모아타운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하자, 모아타운으로 사업 진행을 하자 하면서 모아가지고 운영자금을 모아가지고 동의서를 걷고 계신 곳이에요.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이 대로변이 다 모아타운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포 음식 문화거리라고 마포구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는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고, 특히 저녁에 오시면 회식하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교통이 좋고 차량 진입이 쉬운 곳이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와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는 곳이에요. 뒤에도 다 그래 보여요. 네, 그쵸. 저기도 최근에 리모델링 한 곳이고 리모델링 다 한 곳이에요, 여기가. 대로변만 보면은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죠.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안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대로변을 보고서 아, 이곳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아, 이 건물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최근에 물건 나온 게 60억이에요.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하나에 6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아파트 얼마라고 했어요? 27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단독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이 상가만 갖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나올 거고, 가치만 해도 60억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재개발하자, 모아타운 하자 해서 동의서를 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개인 택시 회사 부지 있죠. 거기는 뭐 노후화된 건물이 있고 요즘 택시 경기 어려우니까 동의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저기 자리에는 얼마든지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즉, 지금 이 땅보다도 건물 개발만 하면 더 높은 가치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임장을 와봐서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재개발을 동의하겠구나 또는 안 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렇게 다세대 빌라가 질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빌라가 6동이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봐도 빌라 선분양한다는 물건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원룸 기준으로 해서 신축 빌라인데 5억 9천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투자금이 약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곳에 구축 원룸이 1억 5천에 전세가 있었고 4억 5천에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즉 갭투자 금액이 3억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전세 껴서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3억만 있으면 이 30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많이 광고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곳에 와봐서 직접 발품을 팔고 상황을 봐보니까 아, 여기는 이 대로변, 이 상가 또는 빌딩 때문에 아, 재개발 사업이 이대로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구역계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노후도가 충족이 된 거는 저쪽에 연립주택이 엄청 오래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단독주택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노후도가 모아타운 기준으로 맞아서 간단히 맞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신축 빌라가 들어오면 이곳은 노후도 기준에서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분들은 건축행위 제한을 걸어가지고 여기 더 이상 신축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지금 아슬아슬하다라는 겁니다.
저기 앞에 건물 보시면 끝없는 철거와 공사, 끝없는 주민 피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빌라 현장이 6군데나 있어요. 자, 그만큼 여기는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이 재개발과 신축 빌라에 대한 관계를 설명드리고 왜 주민들이 저렇게 신축 빌라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과 신축 빌라는 사실 공생관계예요. 재개발하면 신축 빌라 들어오면은 이 노후도 깨지고 사업성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이 신축 빌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돈. 아파트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추진하면은 바로 도장 찍을 사람들이 이 신축 빌라 분양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빌라가 들어오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축 빌라가 들어온다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현장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하면 분양을 받지 마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양 받아요? 자, 지금 들어와 있는 빌라들은 보통 투룸에서 3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건축비가 증가가 되고 또 토지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신축을 짓는 입장에서는 분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쪼개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1.5룸에서 원룸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다? 5억 9천부터 시작한다, 원룸이.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최소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 돈이 여러분 기준에서 소액이다. 나는 이거 투자하고서 또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있어. 그런 분들은 여기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전 재산이고 연끌을 해야 되고 부담되는 돈이라면 여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 3억 5천이라는 돈을 좀 더 쪼개서 안정적인 곳에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곳이고 아직 사업의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영상 찍기 전에 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단독주택 소유주분 같은 분을 보면은 바로 말을 걸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 모아타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인은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후한 주택이어도 단독주택이고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토지 면적이 50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가치가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개발 투자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곳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렇게 저처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용광동 재개발 현장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갖고 있다. 이곳은 분명히 경계구역을 조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휴대님 저기 한번 봐보세요. 골목 안쪽인데 4억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렇게 큰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놓고 아파트 동의를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앞에도 4억 있어요. 골목 안쪽인데도. 이 땅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품을 진짜 10,000보 이상 걸거든요. 한번 나가면. 그 이유가 그 동네 곳곳을 보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아, 이 동네 이 땅이 쓰임새가 이러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또는 아, 힘들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재개발은 8차원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겁니다. 탁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될까요?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걸려요. 그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담금,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분담금 없는 곳이 없어요, 정비사업은. 그러면 분담금 이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초기에 재개발 투자를 하면, 저는 재개발 투자할 때 이미 다 투자금 다 회수하잖아요. 500만 원의 재개발 투자에 운목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다 해가지고 투자금 회수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면서 프리미엄이 막 너무 많이 붙어서 조금 아니에요. 시간에 뭐 이런 여기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고 초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초기라고 하면 여기도 한 3, 4년 전에는 투자를 해야지 맞아요. 그때 투자를 했어야지 정말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건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딱 좋네요. 지금 좋죠. 엑시트를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기다려가면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여기 바로 한강변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엄청 좋죠. 그런데 제가 바로 아파트가 단지가 딱 들어선다 그러면 용광동 대박이죠.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용광동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 동의서를 건넨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4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룸 기준으로 실거래가는 8억대 형성이 됐고 2룸 기준으로는 5억 정도, 그리고 원룸 기준으로는 한 3에서 4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은 보면 2룸 기준으로도 다 8억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조깅과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이곳을 실생활을 할 때 활용을 하거든요. 정말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게 이런 특권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로 좋아요.
자, 오늘 마포구 용강동 모아타운 현장 어떠셨어요? 저는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땅에 대한 미래 가치는 명확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 현장의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축 빌라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지 이 신축 빌라가 정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 더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발 유튜버들이 이거 좋다 자극하는 발언에 여러분들이 어설픈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가님도 유튜버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재개발을 좀 더 명확하고 사람들이 잘 알고 투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물건 소개를 하나요? 전 물건 소개 안 해요. 왜냐면 물건을 소개해 준다는 거는 그 윗단에 그 사람의 이득이 숨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 소개를 하지 않고 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재개발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엄청 좋죠? 이 좋은 것이 딱 그냥 들어맞는 게 이 용강동 모아타운 현장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구역계 정비가 좀 더 필요한 현장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선을 갖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용강동 현장 마무리하고, 자, 다음 편에는 제가 재개발과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재개발과 역세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